추미애 리스크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추미애 리스크 경계령. 근데요, 저 경계령이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 지금 추미애 리스크 경계령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데 어찌된 일인지 사연이 있겠죠.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눈이 내리는 가운데 전주를 찾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주 찍고 김 기자 어디로 갔다고요? 여의도 갔습니까? 네, 오늘은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데요. 신임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인사말을 하러 연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회색 정장을 입고 인사를 한 뒤에 연단에 오르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연설에서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한국당 의원들 모니터를 좀 보세요. 한이 피켓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셨죠? 발언하는 동안에 사퇴하라는 등 야유의 목소리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추 장관 오늘 발언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의원님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 시대적 소임인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미애 장관 이제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국회를 찾아서 이제 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이죠. 목소리가 들리네요. 야당 의원들 속에서 사퇴하세요. 이런 항의성 얘기가 나왔고 문 비리 은폐 추미애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의원들 앞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도 저런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추 장관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우리 서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추 장관 이야기? 저는 이제 오늘 그 국회 가서 한 게 키워드가 두 개예요. 검찰 개혁하고요. 그다음에 그 공정사회거든요. 공정사회. 제가 보기 검찰 개혁은 오히려 이제 검찰 개악이다. 검찰 장악 이렇게 보고요. 공정득에 저는 불공정의 극치라 보는데 일단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보면 공소장을 이제 비공개했지 않습니까? 비공개했죠. 그게 검찰 개혁입니까? 미국도 이게 일회 공판 기일 전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팩트가 아닌 거고요. 따라서 이제 공소장 비공개도 저는 이제 개혁으로 보고 그리고 이번에 그 수사 검사하고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 이것도 이제 일본 예를 들었는데 일본은 이제 공판 검사가 경우에 따라 자문해 주는 경우는 있어도 분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전혀 이게 팩트도 안 맞는 걸로 오히려 이게 개혁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설령 개혁이라 하더라도 왜 모든 게 1호 수혜자가 본인들이 돼야 됩니까? 1호 수혜자가 왜 본인들이 되어야만 하느냐? 자, 검찰에 포토라인 없앴죠? 1호 수혜자가 정경심 조국입니다. 그다음에 공소장 공개 안 했죠? 1호 수혜가 울산 사건이에요. 그다음에 수사 기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본인 사건부터 1호 수혜자가 되는 게 그게 공정이냐? 이런 데 비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추 장관이 여의도 국회를 찾은 것이고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제 전국적으로 한방눈이 내렸잖아요. 눈이 내리는 가운데 김 기자, 추 장관 어제 전주 찾았었죠? 네, 전주지검을 방문했습니다. 신청사 준공식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참석을 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눈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커팅식도 함께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커팅식도 하고요. 기념 식수도 하고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일단 평소처럼 이 자리에서는 검찰 수사에서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잘못된 관행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논란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모습도 잠시 보고 오시죠.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단계에서 사건 관계인과 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 나가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의 밑거름일 것입니다. 검찰총장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딱 10초만이라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기존 지침에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장관님?
자, 추 장관 어제 전주지검 신청사 이제 준공식에 참석을 했는데 어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인권을 유독 또 강조했어요. 검찰은 인권보호기관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세요. 잘못된 수사 관행을 고쳐나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밑거름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말 자체에 뭐 틀린 말이 있겠습니까마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하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그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서 지금 피의자로 적시된 사람들의 인권에 지금 매몰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가 지금 국회에서 야당이 비판적이면서도 굉장히 그 조롱성의 항의를 하고 있지만 정작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서 더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여당 의원들이에요. 여당 의원들. 지금 총선이 60일도 채 안 남았는데 57일 남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그 반응이 쌀쌀하기 때문에 싸늘하다.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데 그 큰 몫을 하는 게 바로 추미애 법무장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 개혁이 계약이다 지금 서 변호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검찰 장악을 시도했다 그랬는데 뭘 시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뜻대로 지금 된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뭐 기소와 그다음에 수사를 검찰 내에서 분리한다 해가지고 21일이 D-Day라 다들 긴장하면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말을 아끼는 추 장관의 그 심경 속에는 본인도 이제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리스크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근데 김상희 평론가 어떻습니까? 진짜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 내부적으로는 어떤 추 장관의 이런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주장하면서 행해지고 있는 이런 드라이브들 좀 걱정이 좀 실제로 그 민주당 내부에 좀 깔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추 장관 좀 제발 좀 자중하시오. 뭐 이런 기류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제 듣게 되잖아요. 뭐 선거가 멀리 있을 때는 주로 이제 국회에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이제 지지자들과 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걸 위주로 이제 활동을 한다면 총선이 가까우면은 이걸 확장해서 자기가 당선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건 그런 걸 거예요. 아무래도 왜 지금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 왜 타이밍이 하필이면? 왜 지금 해서 오해를 더 증폭시키냐?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오해를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에 맡겨놓고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자 이런 게 기본적인 방향일 텐데 그거를 이제 막 논쟁을 촉발시키면 아무래도 그게 계속 또 드러나는데 드러나서 좋을 이슈는 별로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총선 전까지 답이 나오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를 왜 자꾸 들추냐 이런 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가 좀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억지가 좀 있다? 왜냐하면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 뭐 그거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복지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해서 인권을 높이고 인권위에서는 사회나 문화적인 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구제함으로써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법무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범죄로서 내지는 반칙으로서 불법으로서 당하는 사람들을 막아주고 법 앞에 평등을 지켜줌으로써 인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추 장관 얘기를 좀 이어갈 텐데 일단 지금 무엇보다 관심은 이제 3일 앞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추미애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입니다. 시간이 조금 변경이 됐대요. 원래는 당초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이 좀 변경이 됐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만찬까지 함께 하겠다는 건데. 근데 김 기자, 이 전국 검사장회의 앞두고 검찰 내부의 우려가 좀 하루가 다르게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단 검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를 밀어붙이려고 이번 검사장 회의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다고 하고요. 또 법조계
법조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장관이 굳이 나서서 힘을 뺄 정도의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번 건은 협의가 아니라 뭔가 동의를 받는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내놨다고 합니다. 자,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수사와 기소, 검사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자 이런 취지잖아요. 과거에 조국 전 장관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자신이 판단하고 또 행사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역시 봐주려면 봐주죠. 네, 기소 편의주의라는 거죠.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면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과 유착되기도 하고 또 그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반부패의 문제 외에 검찰 권력이 너무 독점화되어 있고 막강하니까 검찰 권력을 좀 분리할 때가 됐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흘 앞으로 다가온 검사장회의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내부에 좀 불만이 상당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검찰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검찰은 나쁜 놈 잡아서 기소하는 게 본질이에요. 근데 무슨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분리하겠다고요?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것이죠. 법조계 관계자, 이미 정해진 답을 들고 와서 논의하자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추미애식 독불장군 리더십은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서 변호사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검사장회의 우려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2013년에, 17년 전에도 이제 있었죠.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송광수 총장도 참가하고요. 그는 이제 그 상견례 인사하는 자리였어요. 상견례 인사. 근데 이번에는 수사,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예. 이거는 이제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용으로 소집한 게 전에게 다르고 제가 보기에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씀했어요. 법무부에 이런 법무부 장관이 하고 검찰에 이런 검찰이 하면 된다. 이게 딱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추미애 장관은 왜 검찰총장이 일까지 합니까?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 국장들 다 소집해서 회의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결국에 법무부와 검찰은 엄격히 분리된 기관이기 때문에 아주 이게 모임이 부적절하고요. 제가 보기에 21일 날 그 분위기는요. 결국 옛날에 왜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했죠.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 그렇죠. 뭐 유명한 발언. 근데 그때는 참석자가 평검사인데 이번에 이게 검사장이죠. 검사장들은 이제 뭐 평검사보다는 더 소신 발언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상대가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장관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때보다 더 저는 험악한 분위기. 뭔가 격앙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이제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그래서 이제 저는 상당히 그 경론이 벌어지면서 열띤 토론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 의원님.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원래 10시부터 6시까지 하기로 했던 걸 10시부터 5시까지. 2시에서 6시까지로 6시까지. 하고 저녁을 먹겠다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그렇고 또 권력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내용들 보면 검사장이 또 가서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기명 투표하게 하자 또는 회의록을 제시하기로 하자 또는 녹화를 해놓자 이런 굉장히 흥분되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는 거 봐서는 분위기를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2시부터 6시까지 하면서 이제 그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로 하면서 끝내는 게 정치적으로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 생각까지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조금 전에 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그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들었죠. 여기 이미 답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물론 기소 편의주의라는 것이 독점적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만 여기 보면 반부패의 문제 외에 검찰 권력이 독점돼 있다. 근데 지금 당장 현안이 뭡니까? 울산에서의 선거 개입, 관권 선거 문제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반부패와 연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 외의 문제를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얘기했다는 점에서 추미애 장관이 이 검찰 내에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자라는 것이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심지어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볼멘 소리까지 나올 정도라면 지금 그 현실을 지금 그 집권당이 모르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이제 이쯤 되니까 정치권에서는
아유, 참, 추미애 장관 참 못 말려요, 못 말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데, 김 기자, 이 얘기를 누가 했을까요? 네, 박지원 의원이 박지원 했는데요. 의원. 법사위 위원이기도 하고, 과거 국민의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지내면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대표와 사사건건 각을 세웠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이번 일에 대해서 윤 총장 편을 들면서 추미애 장관에게는 좀 못 말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수사검사가 기소를 해야지. 그럼 수사해가지고 기소검사한테 넘기면은 기록 봐가지고 기소합니까? 저는 그것은 좀 윤석열 총장 말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추미애 법무장관과 검찰과의 대화가 저도 솔직히 염려스럽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하고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추미애 장관이 이게 연일 강공이잖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 못 말이죠. 네, 추미애 장관 취임 직후부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검찰과 사사건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 1라운드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대학살이다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강공 밀어붙인 적이 있고요. 그랬죠. 두 번째는 청와대 최강욱 2라운드. 비서관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날치기 기소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면서 또 부딪혔고요. 이번에는 또 그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공소장 비공개에 이어서 이번에 수사와 기소검사 분리하자는 문제까지 이번이 네 번째 충돌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출입국 관리나 불법 체류자 단속 같은 코로나19 문제에나 좀 집중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지가 2달이 채 안 됐죠? 예, 2달이 채 안 됐는데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벌써 지금 4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사건건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간에 뭔가 이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추 장관님 지금 코로나19가 문제예요. 거기에 좀 더 신경 쓰세요. 법무부가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우리 김평론가 보시기에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추 장관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수처법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 당에서 오랜 동안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고 결론 낸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완료시키는데 매진을 해야지 검찰을 또 둘로 쪼개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그 공수처 만드는 거 검경으로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거에 더해서 이걸 하나를 더 하겠다. 예. 그러면 공수처를 제대로 굴러가게 하고 제대로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경찰이 또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그 제도를 잘 정비하는 거, 이런 것들의 초점이 오히려 빗나가면서 그거를 성공하는 것조차도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도한 욕심보다는 당신의 소신은 알겠는데 그 소신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한 발 한 발 가시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지금 보세요. 이제 4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일각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인사가 단행됐을 때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이 수사팀 흔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2라운드 뭐예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기소. 이건 지금 청와대 현직 비서관이 연루된 문제인 것이고 3라운드 한번 보세요. 울산 사건 공소장 비공개. 왜 하필 울산 사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나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기소가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왜 하필 이때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왜 그 공소장을 비공개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4라운드. 지금 임종석, 이광철, 이 기소가 예정돼 있는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자는 게 이거 뜬금없다. 타이밍이 좀 석연치 않다. 이런 것인데, 이게 우연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에 4라운드 중에요. 과연 이게 국민의 인권하고 관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국민의 인권 보호 관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결국 이 권력 실세들의 범죄의 의혹을 어떻게든 이게 은폐하고 막기 위한 이런 게 전부 조치들 아닙니까? 일단 이게 1단계 검찰 인사만 하더라도 6개월 전에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되면서 대대적 인사가 있었죠. 근데 원칙은 1년 이상 보장해줘야 되는. 근데 6개월 만에 인사를 하면서 인사했죠. 완전히 그 수사팀이 차장들은 전원 이게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게 문제고. 그다음에 최강욱 비서관 있죠. 이분은 이제 검사 통일체의 원칙, 그 조문 없지만 그 정신에 따라 검찰총장이
지시를 3번 했는데 예. 이성윤 검사장 서울중앙지검장이 지시를 안 따랐잖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차장 정결 법에 따라 한 거거든요. 예. 이걸 이게 날치기 기소로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공청 비공개도 마찬가지고요. 비공개, 예. 그래서 저는 이 4단계 전부 다툼이 정권 실세들의 어떤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이 목적이지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검찰 개혁과는 무관하다. 예. 이렇게 봅니다. 물론 오늘 법무부가 저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울산 사건부터는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밝히긴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좀 계속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정치데스크 오늘 첫 주제가 추미애 리스크 경계령이었잖아요. 자, 김 기자. 이 추미애 리스크 경계령이 집권 여당 민주당에서 지금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어떤 그 강공 모드가 어떻게 보면은 현 정권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부딪히면서 이렇게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들어보죠. 추미애 장관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장관께서 추진하는 개혁 방안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발언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당장 57일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공소장 비공개 직후로 저건 정말 문제다라는 공감대가 있다. 그리고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이제 휩싸이며 선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추미애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인데 한 여론조사 지금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런 여론의 흐름도 민주당의 어떤 위기감을 좀 자극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갤럽 조사예요, 갤럽. 근데 보세요. 좌측은 이제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고 오른쪽이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 파란색 선은 이번 총선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빨간색 줄은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빨간색 줄입니다. 보세요. 중도층.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게 1월 둘째 주 52였다가 이번에 발표된 거 보세요. 39로 쭉 떨어져요. 반면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돼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37이었는데 이번에는 50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무당층 한번 보세요. 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라는 게 1월 둘째 주에 40이었는데 이번 조사 49로 늘었죠. 반면에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파란색 줄 29였는데 18로 떨어진 거예요. 그 격차 49대 18 그만큼 확 더 늘어난 거죠. 이게 여론조사가 좀 의미하는 바가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지금 중도층, 즉 무당층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동안에는 무당층이 넓어지기만 했지 특정 정당으로 가지 않았는데 이 무당층이 이제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이 완장차고 너무나 오만한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그대로 방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 내 김혜영 의원이 바로 부산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 PK, 즉 부울경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일부도 지금 위험하다라는 것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오만하다고 느끼느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검찰 인사하고 공소장 비공개가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 검찰 인사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 권력과 관계된 그런 그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데 이걸 못하게 막았다라는 것. 그리고 여태까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을 공개해왔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장관이 비공개로 결정하면서 일방적인 입장을 설파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이 무당층을 움직이는 중요한 그런 그 동기로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주시고. 우리 김상희 평론가께서는 뭐 여의도 정치권에 오랫동안 몸담으시면서 특히나 이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셨을 텐데 이번 이 갤럽 조사가 주는 시사점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세요? 우리 김 평론가께서는? 저거는 중도층, 특히나 전략적 중도층의 경고로 저는 봐야 된다. 경고다. 여당에 대한 경고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게 지금
여당과 정권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고 불만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모습이 사실은 변변치 않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불만이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 불만을 담을 곳이 없었는데 추미애 장관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윤석열 총장인 거예요, 지금. 공격 포인트가 윤석열이다. 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이 희생자인 것도 같고 뭐 순교자를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속에서 뭘 보냐면 정치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윤석열이?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움직여요. 움직인다? 네. 대안 지점이 보일 때 국민은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전 장관 전국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윤석열을 순교자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조국 장관을 순교자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라고 저는 그 양당에 그때서부터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그야말로 전 장관이 돼버렸기 때문에 순교자가 될 일이 거의 지금 없어졌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잘 버티면서 엄정한 수사를 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면서 잘못하면 순교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여당 내의 비주류들이 윤석열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여당 내의 비주류가 윤석열로 여당 내 야당의 대안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야당의 대안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략적 경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도층은 지난번 조국 사태에서도 있었지만 이거를 받아들이면 전략적이기 때문에 다시 여당을 지지해 줄 준비가 저는 돼 있다고 봅니다. 근데 계속 그것을 무시하고 가면 저것이 무너져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되겠죠.